안녕하십니까, 원자랭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에는 클래식한 구두 주걱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소재는 유창목이고요. 사이즈는 전체 길이 한 700, 그 다음에 이제 두께 35, 폭 35, 가장 두꺼운 쪽이 그렇습니다. 이 사이즈로 직구리톱을 이용해서 일단 원하는 곡선으로 해서 일단 잘라냈습니다. 자르는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바깥쪽의 곡선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이 작업이 바깥쪽이 작업도 조금 수월하고 또 이 곡선이 처음에 잘 잡혀야지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곡을 잘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부터 작업을 합니다. 일단 바깥쪽 작업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께를 맞춰 나갑니다. 그래서 두께가 위치마다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한 두께를 잘 보고 위치마다 표시하고 그걸 잘 이어서 선을 그은 다음에 그 안쪽에 두께를 맞춰 나갑니다. 맞춰 나갈 때 안쪽은 대패질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배대패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긴 하는데 유창목을 가공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단단하고 이 대패질도 잘 되지 않고 또 대패 작업을 할 때 대패날도 잘 망가지고 톱날도 잘 망가지고 잘 되게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나무입니다. 하지만 뭐 조금씩 또 깎아 나가다 보면 또 다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조그만 대패, 짧은 대패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외환 대패를 또 사용해도 조금 수월하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쪽에 가공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폭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합니다. 폭도 손잡이 쪽은 한 35가 되지만 가운데 쪽은 한 12 정도까지 이제 좁아집니다. 좁아졌다 넓어지고 주걱 있는 쪽은 또 다시 넓어지고 이렇게 완만한 곡선 형태를 띠기 때문에 폭도 위치마다 표시를 한 다음에 선으로 이어서 내가 가공할 위치를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옆을 깎아 나가는데요. 이게 곡선이고 또 한쪽을 깎고 나면 한쪽은 허공이 뜨기 때문에 고정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이스에 콱콱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씩 조심해서 이제 폭을 깎아 나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힘과 좌우의 이제 폭이 곡선을 이루는 그런 형태의 이제 구두 주걱이 이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각진 형태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사각진 부분을 완만한 곡선으로 또 약간 타원 형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면을 보면 약간의 타원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작업이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연관이 되는데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곡선이 져 있다 보니까 순결과 억결이 막 교차가 막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순결과 억결을 잘 찾아서 작업 방향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이 손톱만한 대패, 요런 대패까지도 사용해서 이제 곡선 부분을 좀 가공을 했습니다. 물론 보기에 좀 모양이 우습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짧은 대패로 약간 눕혀서 대패질을 해서 곡선 부분을 좀 가공을 해 나가고, 마지막으로는 칼이 있습니다. 칼로 약간 우리 대패 평 잡을 때 하듯이 긁어냅니다. 좀 워낙 단단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공이 끝났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형태가 완성이 됐는데요. 창목은 가공할 때는 이런 뭐 황색, 갈색을 띠지만 햇볕을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변색이 됩니다. 변색이 될 때까지 한 며칠 놔두면 이렇게 좀 녹색으로 아주 예쁘게 변색이 됩니다. 지금 이제 발색까지 완전히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1000방 이상의 사포로 문질러 주면 유창목은 굳이 마감 오일 작업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지 성분이 있어서 뭐 그냥 쓰기에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받침대는 자기 취향에 맞게 필통처럼 만들어도 되고, 또 손잡이에 뭐 어떤 그 굵기에 따라서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도 되고 그건 취향에 따라서 만들 때 단지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어떤 무게중심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식한 구두 주걱이 완성됐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